네, 안녕하세요. 양적 관계 난이도 21번부터 풀이 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다 하고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개수가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A, B, C, D 이 개수 값을 먼저 정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 개수를 먼저 구해 볼 텐데 이제 A, B, C, D를 어떻게 구하냐. 이 화학 반응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반응 전과 후의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개수나 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면 개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소 원자의 측면에서 볼 건데요. 이 식에 있는 질소 원자에 한번 밑줄을 쳐봤습니다. 반응 전과 후에 질소 원자의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질소가 반응 전에는 A개, 반응 후에는 C개 있고 그 둘은 같다. 이런 식을 둘 수가 있고요. 자, 수소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응 전에는 수소가 3A개, 후에는 2D개 있습니다. 산소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반응 전에는 2B개, 그리고 반응 후에는 C 더하기 D개만큼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주면요. 3A는 3C, 그리고 2D와 같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A, C, D를 이렇게 관계성을 나타냈는데 이 반응 계수라 함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게 뭐 이런 거죠. 반응 계수가 2, 2, 2, 2 이런 식이 아니라 1, 1, 1, 1 이렇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로 돼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수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점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있는 A, C, D의 상태는 A, C, D의 순서쌍을 생각해 보면 2, 2, 3이거나 요거에 대한 배수 관계로 쭉 우리가 순서쌍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4, 4, 6 또는 6, 6, 9 이런 식으로 쭉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2, 2, 3일 때부터 요 2B는 C 플러스 D식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B는 2 더하기 3, 5. 그럼 B가 2분의 5, 분수가 나오죠. 정수여야 되는데 분수가 나오니까 요거는 이 순서쌍은 아니겠네요. 두 번째 순서쌍으로 넘어가 보면 이 B는 4 더하기 6, 10. 에서 따라서 B는 5. 우리가 바로 B라는 개수를 찾았죠. 그러면 이건 안 되나요? 요 값을 한번 넣어보면 이 B는 6 더하기 9로 15가 되니까 2분의 15가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B의 값은 5이고 A, B, C, D의 값을 다 찾아냈습니다. 각각 여기 반응식을 써주면 4, 5, 4, 6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보기를 바로 풀 수가 있는데 A 플러스 B 그리고 C 플러스 D의 값은 요거는 4 더하기 5니까 9고 4 더하기 6이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반응 계수를 찾았으니까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표는 반응물의 양을 달리해서 수행한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을 각각 나타내줬고요. 여기 실험 1, 시험 2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건데요. 우리 니은 같은 경우는 기억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기억의 값을 구하려면 실험 1번을 같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실험 1. 우리 양적 관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반응의 전중우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개수를 구했기 때문에 그 개수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개수들을 보면 다 정수이고 그리고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표의 값을 이용해서 저희 반응식의 전, 중, 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물의 양, 그리고 생성물의 양을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반응물의 양은 NH3가 34g, O2가 100g 있습니다. 우리 화학에서는 몰수를 보기 때문에, 자, 얘네를 몰수로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NH3가 34g 있어. 그럼 몰수로 환산하면, 우리 질,
몰 쓰면 되죠? 그래서 34에서 NH3의 분자량을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 정보가 있습니다. NH3니까 14 더하기 3, 17이 되겠네요. 그러면 34를 17로 나눠준 값이 NH3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2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NH3는 색깔펜으로 2몰이 있습니다. 우리 산소 O2가 100g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몰수를 구해주면 100을 O2가 16이니까 O2는 16 곱하기 2 해서 32가 되겠네요. 100을 32로 나눠준 값이 우리 산소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소수로 계산을 하면 3.125가 나오고요. 우리 분수로 나눠주면 8분의 25몰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실험 전에는 NH3가 2몰, O2가 8분의 25몰이 있었습니다. 반응을 하기 전이니까 NO랑 H2O는 당연히 그 양이 없겠죠. 그리고 나서 반응물이 여기 해석을 보면 반응이 완결되었대요. 그 뜻은 뭐냐? 요 생성물들이 한쪽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반응이 끝났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NH3랑 O2 중에 누가 먼저 더 빠르게 소모가 됐을까요? 이 8분의 25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소수로 환산을 하면 이제 3.1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몰 그리고 3.125몰이 각각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반응 중에서 항상 반응의 개수는 몰수비와 같죠. 반응 몰수비와 같습니다. 개수비는 몰수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반응이 4대 5대 4대 6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NH3가 먼저 다 소모가 돼서 2몰이 소모가 됐어요. 그러면 O2는 몇 몰이 소모가 돼야 할까요? 자, 이거는 비례식을 세워보면 알겠죠. 항상 NH3와 O2는 4대 5의 몰수비니까 2일 때 네모 해주면 이 네모는 2분의 5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몰이 소모가 됩니다. 그럼 NO는 얼마나 생길까요? NO는 똑같이 2몰, 그리고 H2O는 3몰이 생기겠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비 이퀄 몰수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양을 봤더니 H2O 기억은 이제 3몰만큼 생성이 되었죠. 근데 지금 질량의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이 3몰을 질량으로 환산을 해주면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화학식량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3 곱하기 우리 H2O의 분자량은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8하면 54g.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디귿입니다. T도씨 1기압에서 니은은 96이다. T도씨 1기압, 일정 온도와 압력 조건이다 라는 뜻이 나온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도 T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는 24리터이다.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험 2를 통해서 니은 값을 한번 구해봐야겠죠?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우리 세 번째 디귿 보기가 되겠습니다. 반응식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지금 실험 2의 전, 중, 후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응 전에는 3몰, 2.5몰이 있었고 반응 전이니까 얘는 없겠죠. 이번엔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소모하나요? 당연히 4대 5의 비율로 반응을 하는데 산소의 양이 훨씬 적으니까 산소가 이렇게 몽땅 소모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소모가 되는 녀석을 우리는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다 소모가 되어서 먼저 빵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NO가 얼마나 생성됐는지가 궁금하죠. 그러면 항상 O2 대 NO는
5대 4의 몰수비를 유지하니까 지금은 2.5몰이 소모가 됐죠? 그러면 그때 NO는 2몰이 생성되겠네요. 2몰. 그래서 이 니은은 여기 2몰이 되겠는데 지금 리터 단위죠. 지금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하니까 2몰일 때는 24 곱하기 2 해서 48리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7번입니다. 다음은 T도시 일기압에서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지금 개수가 안 나와 있네요. A, B로 나와 있으니까 먼저 우리는 반응 개수를 맞춰주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먼저 H 입장에서 보면 반응 전에는 2A만큼 있고 반응 후에는 봤더니 2B만큼 있네요. 자, 따라서 A는 B랑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자, 그럼 산소의 관점에서 보면 반응 전에는 2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B개가 있네요. 자, 따라서 A는 B는 똑같고 그 값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이어서 읽어보면 자, T도시 일기압에서 H2 1몰을 모두 반응시켰을 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기억은 벌써 풀었네요. 둘이 2로 똑같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을 보니까 반응한 O2의 질량과 생성된 H2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반응의 전중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개수값을 넣어서 자, 이런 화학 반응식을 완성했죠? 자, 이때 H2 1몰을 모두 반응을 시켰대. 자, H2가 1몰이 있었고, 이건 몰라요. 네모. 자, H2는 이제 처음엔 없었겠죠. 자, 반응의 전, 중, 후. 근데 문제에서 이 1몰을 모두 소모했대요. 그러면 O2는 몇 몰 소모됐을까요? 0.5몰이 소모됐겠죠. 자, 왜냐? 자, 항상 중요한 거 반응의 개수비는 곧 반응의 몰수비다. 그래서 항상 2대1로 반응하니까 생성물이 이제 반응을 할 때도 2대1의 비율로 소모가 되겠죠. 그리고 H2O는 몇 몰이 생성될까요? 2대1 대 2니까 똑같죠. 그래서 1몰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H2는 소모가 완전히 됐고 O2는 0.5몰이 소모가 됐고 H2O는 1몰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니은을 풀 수 있겠네요. 자, 반응한 O2의 질량. 지금 O2 반응한 O2죠. 반응한 O2가 0.5몰인데 지금 질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질량은 질몰 하니까 몰수 곱하기 분자량, 화학식량이죠. 우리 O2의 우리 요 산소 하나가 16이니까 O2는 분자량이 32입니다. 그래서 0.5 곱하기 32를 해준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산소의 질량이 되겠네요. 산소 기체의 질량은 16g 나오고요. 자, H2O의 질량입니다. H2O는 생성된 H2O 질량은 지금 1몰이 생성됐죠. H2O 분자량 18이죠. 그러면 18g입니다. 16이랑 18 중에 큰 것은 당연히 18이 되겠죠.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자, 생성된 H2O의 부피인데요. 지금 H2O가 1몰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문제에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T도시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V리터래요. 그러면 생성된 H2의 부피는 2V리터가 아니라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1몰 생성됐으니까 1몰일 때 V리터라며. 그래서 V리터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표는 산화수소 강화가 혼합된 시료 1, 2를 각각 완전 연소 시켰을 때 생성물에 대한 자료래요. 여기 지금 두 가지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를 친 단서 조건이 나오는데 탄화수소라 하면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뜻하죠. 그리고 완전 연소라 하면 이제 생성물이 완전히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성물의 양이 나중에 0이 되었다, 0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토대로 우리 탄화수소 가나는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졌고 지금 조성비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지수로 두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완전 연소가 되었죠. 혼합시를 1번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가랑 나를 섞여 있고요. 연소를 시키니까 산소랑 반응을 시켰죠. 자, 그랬더니 완전 연소의 생성물이 이렇게 되었고, 지금 반응의 개수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반응의 전, 중, 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반응 전의 조성은 나와 있죠? 1몰, 2몰이 있었고, 완전 연소니까 이 가나를 둘 다 태워버려야 하죠. 그래서 산소는 반응이 끝날 만큼의 충분한 과량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응 정이니까 생성물의 양은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완전 연소이기 때문에 반응 중을 살펴보면 가가 1몰 소모돼서 0이 되었고, 나도 2몰만큼 다 타버려서 0이 되었죠. 산소는 그대로 과량이겠고요. 자, 그때 생성물의 양은 각각 4몰 그리고 7몰이 되겠습니다. 근데 반응에서 몰수 비는 이 몰수의 비는 곧 개수 비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개수의 비가 1대, 2대, 4대, 7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산소는 과량이 있으니까 무시를 하고 이 반응의 개수를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면 A와 B에 대한 미지수의 식이 나오겠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대, 2대, 4대, 7의 개수비를 이용해서 탄소의 관점에서 보면 산소가 A개 그리고 2C개 있죠. A 더하기 2C는 지금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자, 그리고 수소의 측면에서 보면 B 더하기 2D는 14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A, B, C, D에 대한 첫 번째 식이 나왔고요. 자, 2번 시료를 해석하면서 또 A, B, C, D에 대한 식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이렇게 식을 써줄게요. 자, 반응의 개수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공란으로 남겨두고 자, 반응의 전, 중, 후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몰, 2몰, 0, 0 있고요. 자, 다 과량의 산소를 통해서 완전 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반응의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5몰, 8몰은 지금 표에 나와 있고요. 완전 연소가 돼서 후의 양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반응 개수 B가 2대 1대 5대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또 방정식 하나 세워볼게요. 자, 탄소의 측면에서 보면 탄소는 2A 그리고 C가 있죠. 2A 플러스 C는 5개가 있고요. 수소의 측면에서 보면 2B 더하기 D는 16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두 식을 연립을 하면 정답이 나올 것 같네요. 자,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 식이 2배를 시켜주면 2A 플러스 4C는 8이고요. 2A 플러스 C는 5가 되겠죠. 자, 그럼 3C는 3이니까 따라서 C의 값은 1이 나오고 C가 1일 때 A는 2가 나오네요. 자, 요 두 식도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2B 더하기 4D는 28. 2B 더하기 D는 16. 그래서 빼줬더니 3D는 12가 나오네요. 따라서 D는 4가 되겠고 요 값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8이니까 B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의 정체가 지금 나왔죠. 자, 우리가 구한 요 ABCD 값을 그대로 넣어보면 가는 C2H6 나는 C1H4가 되어 있습니다. CH4네요. 자, 가와 나의 분자량 구할 수 있죠? 자, 우리 가의 분자량은 12짜리 탄소가 2개, 그리고 1짜리 수소가 6이니까 24 더하기 6 해서 30 나오고요. CH4는 12 더하기 4니까 16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16분의 30을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약분 한번 해봅시다. 2로 나눠주면 그래서 8분의 15가 나와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표는
x2랑 y2가 반응해서 x2y를 생성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자, 양적 관계나 무조건 반응식을 해석하는 게 1번입니다. 자, x2랑 y2가 만나서 x2y가 되는데 개수를 모르죠. 자, a, b, c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x가 2a만큼 있는데 반응 후에도 2c만큼 있으니까 자, 2a는 2c, a는 c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반응 전에 y는 2b에 c에 있습니다. 그래서 2b는 c랑 같다. 자,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주면 a는 2b랑 같고 2b는 c와 같다. 라는 식이 되겠네요. 반응의 개수는 나눠지지 않는 가장 작은 정수의 비이기 때문에 b가 1, a, c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써주면 2x2 더하기 y2는 2x2y라는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자, 이 실험에 대한 자료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실험 1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반응 전 반응물의 부피가 나와 있고요.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의 부피가 나옵니다. 보니까 지금 부피 값이 실험 1에는 주어지지가 않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 2번 실험에 대한 해석부터 한번 먼저 해봅시다. 우리 마지막에 조건을 보면 온도랑 압력이 일정하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쓸 수 있죠. 자, 그럼 부피비가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몰수가 들었으니까 부피의 비는 곧 몰수의 비다. 자, 그래서 반응물의 부피가 지금 x2랑 y2가 a 대 4b입니다. 자, 그래서 실험 2에서 x2 대 y2의 몰수비는 a 대 4b라고 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x2는 a몰, y2는 4b몰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반응의 전, 중, 후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몰, 4B몰 있었습니다. 반응 전이니까 생성물의 양은 0이 되겠고요.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부피가 0이니까 지금 A랑 4B가 다 소모돼서 0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반응 중간에서 개수비는 곧 몰수비와 같다. 지금 둘의 개수비가 2대 1이고요. 이것은 곧 A 대 4B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A는 8B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기억은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는 8B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실험 1번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써주고 자, 실험 1번에 보면 부피비가 0.5A 대 3B가 되겠네요. 부피비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곧 몰수비가 되기 때문에 0.5A 대 4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2는 0.5A몰, Y2는 4B몰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이렇게 쓸 수 있고 반응 전에는 0만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2번 실험에서 요 식을 구했죠? A는 8B이기 때문에 0.5A는 곧 0.5 곱하기 8B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해주면 4B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4B로 한번 써주면 반응의 전, 중, 후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반응이 그래서 2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하니까 X가 4B만큼 소모가 되면 Y2는 2대 1이니까 2B만큼 없어지고 2대 1대 2니까 4B만큼 생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X2는 없어져서 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먼저 다 소모돼서 없어진다. 한계 반응물이라고 부릅니다. Y2는 2B가 남고요. X2Y는 4B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 1에서는 반응 후 Y2가 남는다. 정답이고요. 생성물의 양을 물어봤는데 지금 실험 2에서는 4B만큼이 생성됐죠? 실험 1을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1이었는데
2대 1대 2의 비율이니까 A만큼 생성이 되네요. 그렇죠? A. 그래서 A는 곧 8B이기 때문에 1에서는 8B만큼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 미안. 요게 이제 실험 2에 대한 정보였죠? 미안합니다. 8B 그리고 실험 1은 4B만큼이니까 2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번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먼저 화학 반응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식 먼저 써야 되죠. 자, A2, B4랑 C2를 반응을 시켰더니 AC2랑 B2C가 남았대.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근데 지금 반응의 개수를 몰라. 미지수로. 자, 미지수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원자 A의 측면에서 보면 반응 전에 EA계가 있고요. 반응 후에는 C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B의 측면에서 보면 반응 전에는 4A계, 반응 후에는 2D계. 자, 2로 약분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C 원자 측면에서 보면 반응 전에 2B계, 반응 후에 2C 더하기 D계만큼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면 2A는 C 그리고 D와 같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 C, D의 순서쌍을 고려해보면 A가 1이면 C랑 D는 2가 되겠고 A가 2면 C랑 D는 4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순서쌍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순서쌍을 채택해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B는 4 더하기 2, 6이니까 따라서 B의 값은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었죠. A2, B4 더하기 3, C2는 얘네가 반응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반응 후에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반응 전에 질량이 일단 나와 있죠.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A의 원자량을 스몰 a, B의 원자량을 스몰 b, C 원자량을 스몰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응 전 실린더를 한번 볼게요. 자, 반응 전 실린더에서 A2B4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죠. 자, 원자량을 이렇게 우리가 미지수로 설정했으니까 분자량은 2A 더하기 4B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C2의 몰수를 구해보면 0.3g을 2C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반응의 전, 중, 후를 보면 자, 반응 전에 이만큼 몰수가 있었죠. 요만큼 있었어요. 그리고 생성물은 아직 없죠. 자, 그런데 반응 후 실린더를 보니까 얘네가 없어졌어. 그 뜻은 무슨 뜻이 되겠냐? 반응 중간에 몽땅 사라져서 반응 후에는 그 값이 0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소모된 양도 이렇게 초반에 있었던 양과 동일한 몰수가 소모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반응의 몰수비가 곧 1대 3이라는 계수비와 일치하죠. 자, 이 지식을 이용해서 반응의 비례식을 세워보면 1대 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례식을 한번 풀어줘 볼게요. 2C분의 0.3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분모의 항이 같으면 되니까 2C는 2A 더하기 4B 2로 나눠주면 따라서 C는 A 더하기 2B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주어졌죠. 원자량의 비 A 대 C는 7대 8이래. 자, 그러니까 A 대 C가 7대 8이에요. 그럼 A는 7N, C는 8N이 이제 원자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8N은 7N 더하기 2B, 2B는 N, 따라서 B는 2분의 N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이용해서 A 대 B 대 C, 자, 세 녀석의 원자량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7N일 때 2분의 N, 8N이니까 7N 대 2분의 N은 8N. 자, N으로 모두 나눠주고 분수가 좀 보기 싫으니까 2로 곱해줄게요. 그럼 14 대 1 대 16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반응 후 x의 질량과 y의 질량이죠. 자, 반응 후 x의 질량과 y의 질량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반응 전후의 질량은 똑같으니까, 그쵸? 0.1 더하기 0.3은 x 대 x 더하기 y죠. 따라서 x랑 y의 합은 0.4g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었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질량 보존 법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반응 후 AC2의 몰수는 A 플러스 EC만큼 있었고요. 이렇게 B2C의 몰수는 Y를 EB 더하기 C로 나눈 것과 같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얘네가 지금 요 몰만큼 생성이 된 거잖아. 근데 둘의 개수비는요 2대 2로 똑같아요. 즉 이 몰수가 똑같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B, C의 값을 구했으니까 자, A가 14N, B가 N, C가 16N이라고 가정하고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요 두 개의 값이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에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보면 14N 더하기 32N 분의 X는 2N 더하기 16N분의 Y가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46N분의 X는 18N분의 Y가 되겠고, 자, N 약분되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Y분의 X입니다. 자, 이렇게 항을 바꿔주면 Y분의 X는 18분의 46이 나오고, 2로 나눠집니다. 9분의 23, 3번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27번은 여기 보시면 QR코드 찍으시면 해설 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가 있는 문제는 이 해설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는 실험이래. 자, 반응식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 MX2를 반응을 시켰더니 MX랑 X2로 분해가 되는 반응입니다. 자, 실험 과정 한번 볼게요. 자, MX2Wg을 반응 용기에 넣고 모두 반응시킨다. 자, 그때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화학 반응식을 먼저 써볼게요. 자, 지금 Wg을 넣고 모두 반응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때 반응의 전, 중, 후를 써보면 자, 지금 이 반응이 끝난 후의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죠. MX의 질량이 0.65Wg이고 X2의 부피는 122ml라는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단 25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4L다라는 정보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1L는 1000ml죠. 그럼 122ml를 리터로 환산을 시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21을 1000으로 나눠주면 그 값은 0.122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몰의 부피가 24.4리터래. 내가 지금 몇 몰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의 부피가 0.122리터라고 합니다. 비례식을 한번 세워줘 볼게요.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따라서 x는 24.4분의 0.122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계산해주면 0.005몰이 나오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봤더니 X2라는 녀석이 0.005몰이 나왔다. X2의 정체를 분석을 해보면 반응 전에는 둘 다 없었겠죠. 자, 그랬는데 0.005몰이 이제 반응이 끝나고 생성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반응의 개수비가
2대 2대 1이죠. 그럼 이 반응의 개수비는 곧 몰수비죠. 그러면 mx2는 2배 더 생성된 거니까 0.01몰만큼 생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mx2도 0.01몰만큼 소모되었고 모두 반응이 됐다고 하니까 원래의 양도 0.01몰이 돼서 0이 됐겠죠. 자, 이렇게 반응의 전주구를 우리가 모두 찾아냈네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m의 원자량이죠. 자, 우리에게는 아직 주어진 정보가 더 있습니다. 자, mx의 질량이 0.65wg이래. mx의 질량이 자, 그러면 m의 분자량을 스몰 m, m의 원자량을 스몰 m, x의 원자량을 스몰 x라고 했을 때, 자, 지금 0.65wg이 몇 몰입니까? 0.01몰을 의미하죠. 그럼 분자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mx의 분자량, 즉 m 더하기 x는 어떻게 구합니까? 질, 몰, 화로 구할 수 있죠. 0.65w를 0.01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해주면 65w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m과 x의 원자량의 합은 65w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단서가 부족하죠?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우리 앞에서 계속 나온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얘를 갑자기 어떻게 쓰냐? 자, 원래 반응 전에 mx2가 wg이 있었잖아. 그쵸? 그러면 반응 후에도 두 개의 질량을 더했을 때 항상 wg이 나와야 돼. 근데 mx가 0.65wg이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x2의 질량은 w에서 0.65w만큼 빼준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은 0.35wg이 생성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x2의 질량은 0.35wg이고 그때의 몰수가 0.005몰이죠. 자, 0.005몰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분자량은 이 x는 0.35를 0.005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 70w 나오죠. 따라서 x의 원자량은 자, 2로 나누시면 되니까 35w가 되겠고요. m 더하기 x가 65였으니까 근데 x가 35w래. 그럼 따라서 m은 65w에서 35w를 빼준 30w가 되겠습니다. 자, m의 원자량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도 QR이 있습니다. 43번 조금 어렵죠? 잘 풀어보시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설 강의 요 QR코드 찍어서 한번 자, 마지막 14번입니다. 자, 이 14번은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가장 최초로 들어있던 x2y가 11g이 들어있었고요. 질량 그리고 부피값이 나와있죠. 처음에는 v리터만큼 들어있었어. 자, 근데 이제 가 상황으로 오니까 이 지점에서 가 상황에서 Z2라는 녀석이 첨가되었고요. 질량이 Wg 첨가되었고 Wg의 부피는 2V리터네요. 그리고 나 상황에서는 Z2Y가 첨가되었고 25 빼기 Wg이 첨가되었고 그때의 부피는 V리터만큼 첨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단서 조건에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피의 비는 곧 각각에 해당하는 몰수비와 똑같겠네요. 그래서 x2y는 v몰, z2는 2v몰, z2y는 v몰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보를 조합해서 이 단서 조건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가의 전체 기체 질량분의 y의 질량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질량은 지금 가 상황이 여기까지니까 11 더하기 y 그램 있고요. y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질량은 질몰하였죠. 몰수 곱하기 지금은 원자량이 되겠네요. 늘 그렇듯 x의 원자량은 스몰 x, y의 원자량 스몰 y.
Z의 원자량 스몰 z로 해보겠습니다. 자, 몰수 알고 계시죠? V몰인데 여기서 낚시가 있죠. X, Y, 2니까 이 Y의 원자량을 여기에는 써줘야 되는 거야. Y의 원자량. X, Y2가 V몰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Y는 2V몰 들어있겠죠. 따라서 질량은 2V 곱하기 원자량 Y가 되겠습니다. 2VY가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나의 전체 기체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기체의 질량은 25에 11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36g이 되겠네요. 거기 Y의 몰수는 지금 Y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들었죠? XY2랑 Z2Y에 들었습니다. 요거의 몰수는, 질량은 아까 그거 있죠? 2VY g이고, 지금 Z2Y에 들어있는 것만 구하면 되는데, V몰 있으니까, 지금 Y는 Z2Y1이니까 V몰 들어있죠? 그래서 VY가 되겠습니다. 해주면 36분의 VY고, 3으로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양변을 VY로 나눠주면 자, 여기 24대 25죠.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입니다. 이런 식이 나오고요. 자, 이 값이 2가 되네요. 따라서 22 더하기 W는 50이 되겠고, 따라서 W는 50에서 22만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28이 나오죠. 자, W 값 구했습니다. 28.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 값도 구해야 되네요. Z의 원자량 분의 XY2의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값은 이제 Z분의 X 플러스 2와 요 비율을 지금 계산을 하면 되죠.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살짝 한번 아이고. 살짝 지우려고 했는데.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 좀 깨끗하게 잘 보이게 지웠고요. 우리가 각각의 질량과 몰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자량 값을 지금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Y2의 분자량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분자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눈 값이죠. 자, 질량이 11g 있을 때 V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Z의 원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Z의 원자량을 지금 바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Z2의 분자량은 구할 수 있죠. Z2의 분자량은 Wg인데 이거 W 구했죠 우리가. 28g일 때 몇 몰이냐? 2V몰이 되겠네요. 그러면 V분의 14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Z의 원자량이 궁금하니까 Z를 2개 더했을 때 요만큼이 나오죠? 그러니까 Z 하나는 V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Z의 원자량분의 X, Y2의 분자량을 해주면 V분의 7분의 V분의 11이 되겠고요. 자, 이거를 계산해주면 7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럼 28 곱하기 7분의 11이 되겠는데요. 자, 요거 계산해주면 이렇게 4로 나눠 떨어지고요. 4 곱하기 11이니까 44가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